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을 볼 때요, 눈, 코, 입, 그리고 귀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귀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럴 때 귀를 보고 살피는데요. 귀가 좀 딱딱하고 냉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지라든가 마음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귀가요, 좀 윤택이 흐르고 따뜻해 보이고요, 또 말랑말랑거리고 이런 귀는요, 우리 마음도 유연하고 또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윤택이 좀 흐르고요, 붉은 빛이 돌아서 혈색이 좋아야지 그 사람의 건강도 좋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손을 봤을 때 손에 그 붉은기가 있을 때 건강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귀는 우리 신체에서 콩팥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요, 갑자기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또 주름이 많이 생기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는 콩팥의 건강검진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콩팥은 우리 신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요, 귀의 건강도 안 좋고요, 또 귀 모양도 건조해지고요, 주름이 생기고요, 또 두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또 귀의 기능, 청력도 떨어지고요, 또 청력이 떨어지면서 두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우리가 귀를 보고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고들 합니다. 귀에 갑자기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또 건조해지거나 이럴 경우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귀 마사지를 꾸준히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는요, 이렇게 봤을 때 크기가 적당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법에 보면 귀가 너무 커서 어깨에 닿을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이론도 있지만 다른 이론은요, 눈썹 끝에서부터 코 끝에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가장 균형에 맞는 크기의 귀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귀가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경우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귀가 균형에 맞는 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를 봤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요, 귀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답니다. 귀는 그 사람의 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드러나 보이면 내 귀가 누설되는 거기 때문에 귀는 적당히 가려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보여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귓구멍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귓구멍의 크기가 지나치게 큰 경우와 좁은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 봤을 때 귓구멍이 딱 맞으면 그 귓구멍의 크기가 잘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손가락을 넣어 봤는데 귓구멍이 지나치게 큰 경우, 헐렁벌렁하고 이게 넣는데 공간이 많이 남는다 이러면 귓구멍이 큰 겁니다. 그리고 넣어 봤는데 너무 좁아서 두 번째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좁은 귓구멍입니다. 귓구멍이 지나치게 큰 분은요, 대범하고 배포가 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남의 말을 우습게 흘러듣고 조언을 잘 듣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좁은 분은요, 속이 좁고 옹졸하신 분인데 대신에 실수는 하지 않는다, 좀 신중한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크기의 귀는 남의 말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또 내가 주관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귓구멍은 적당해야 된다. 귀를 봤을 때 귀가 이렇게 뒤집힌 귀가 있어요. 안에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힌 귀. 그것은 이제 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반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요새는 잘 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나친 욕심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 귀가 이반의 귀처럼 이렇게 뒤집혀 있다 이러면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곽, 이걸 이곽이라고 해요. 윤곽을. 이 귀곽은요, 성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물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모아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귀파키 윤곽이요, 선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생긴 귀는요, 내가 재산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각별히 더 그 돈을 모으거나 재물을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겠죠. 귀를 보고요, 부족한 점은 우리가 보완을 좀 해야 되고요, 또 넘치는 부분은 좀 고쳐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귀를 봤을 때요,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가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짝귀라고 합니다. 이 짝귀는 말 그대로 짝짝이 귀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귀 크기와 왼쪽 귀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또 모양이 눈에 띄게 다른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짝귀를 가지신 분들은요, 유년 시절에 불우하게 자랐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성인이 돼서도요, 사람을 사귀면 신중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짝귀를 가졌다 이러시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앞으로 운세가 좋아지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정력이나 스태미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너무 건조하고요, 이렇게 살이 없고요, 푸석하신 분들은 이 섹스 능력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보실 때 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지혜로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귀를 보면요, 이렇게 귀걸이를 한 부분이 귓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귓볼이 도톰하고 구슬을 달아놓은 듯이 도톰한 귀가 가장 좋은 귀고요. 이 귓볼이 도톰하신 분들은요, 복이 있어서 평생토록 이 먹을복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상법에서 말하고 있고요. 귀를 봤을 때요, 오물조물하게 몰려있는 귀가 있거든요. 요런 귀를 쪽박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쪽박귀는 잘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쪽박귀는 유난히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 것을 움켜쥐려는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욕심쟁이,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 모양인데요. 귀가 지나치게 몰려있는 쪽박귀는요,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운이 좋아집니다. 관상학적으로 귀를 봤을 때 단명의 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귀가 지나치게 쪽박귀라서 몰려있는 경우가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귀가 종이장처럼 얇은 경우, 그런 경우도 단명의 상입니다. 그래서 귀는 너무 지나치게 오물려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얇아서 살이 없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귀는요, 크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모양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귀가 도톰하고 살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요, 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귀는요, 우리가 잘 보는 곳은 아니죠. 눈, 코, 입을 많이 보는데요. 귀를 잘 살펴보신다면 이 눈, 코, 입과 더불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관상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공부, 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학우님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